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불타는 시기, 우리의 젊은 태양계는 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혼돈을 일으켰고 젊은 태양은 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지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지구의 풍요로운 대양, 대륙,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대기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생명이 지구를 어떻게 지탱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지구의 이야기는 거대한 나선 은하, 우리 은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그 안에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빛나는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이미지는 우주의 시간 속에서 5천만 년이라는 짧은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 시점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강력한 폭발, 즉 초신성 폭발로 죽어갔습니다. 이 폭발은 마치 섬광처럼 우주로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 즉 탄소, 규소, 철 등을 뿌렸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폭발은 근처의 먼지 구름을 붕괴시키며 막대한 양의 먼지와 가스가 그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구름은 우주처럼 차가웠지만 압축될수록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고 먼지, 가스, 얼음 결정이 뒤섞인 격렬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며 별이 타올랐고 그렇게 우리의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태양은 천천히 회전하는 원반에 의해 양분되었고 이는 우리 태양계를 키웠습니다. 이 원반 안에서 행성들이 격렬하고 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먼지가 모여 모래알 같은 입자를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자갈 크기의 물체로 뭉쳐졌고 수백만 년에 걸쳐 중력이 이들을 끌어당겨 바위, 얼음, 그리고 큰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서로 결합하여 작은 행성, 즉 행성체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시 지구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성 형성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웃 행성들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와 외부의 가스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내부의 암석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간의 명확한 구분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태양이 타오르기 시작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태양은 뜨거운 태양풍을 내뿜으며 가벼운 수소가스를 원반의 외곽으로 밀어냈습니다. 외곽의 얼음선 너머에서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태양이 밀어낸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내부의 먼지 영역에는 가스와 얼음이 없었고 이곳에서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태양계가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5년까지의 최신 천문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망원경은 해왕성 크기의 가스 행성이 내부 영역을 순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성 크기의 거대한 행성들은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회전하며 뜨거운 태양풍에 의해 가스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지구라고 불리는 큰 암석 행성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태양계의 내부 행성들은 이렇게 작을까요? 우리가 태양계 형성에 대해 아는 대부분은 약 46억 년 전 형성된 이후 변하지 않은 소행성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너무 작아서 지구 대기권에서 타버리지만 더 큰 소행성들은 대기를 뚫고 살아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행성 파편을 분석하여 분자 변이체, 즉 동위원소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금속 동위원소는 태양계 내부와 외부에서 형성된 두 개의 별개 소행성 집단에서 왔음을 보여줍니다. 두 영역 사이에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분리 장벽이 젊은 목성이었다면 목성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는 내부 태양계로의 물질 흐름을 차단하여 초지구 같은 큰 암석 행성의 형성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초기 태양계에서 먼지, 가스, 얼음, 바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목성의 부상을 모델링했습니다. 각 섬광은 충돌을 나타내고 각 고리는 행성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외곽에서 형성된 거대한 목성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성장하면서 내부 태양계의 중력에 끌려 태양을 향해 나선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의 이 큰 이동을 그랜드텍이라고 부르며, 이는 범선이 바람을 거슬러가는 용어에서 따왔습니다. 이동 중 목성은 우주 파편 구름을 뚫고 지나갔고, 흡수하지 못한 것들은 태양계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목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의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목성이 화성의 궤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오늘날 목성의 대이동은 내부 태양계의 질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형성되는 모든 행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거대 행성, 토성이 성장하여 목성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구는 장차 성숙할 행성에 배하였습니다. 목성이 떠난 후 지구와 수십 개의 경쟁 행성들은 내부 태양계를 자유롭게 뒤지며 파편을 찾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우주의 행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성이 내부 태양계를 떠난 지 5천만 년이 지나자 행성 간의 대립은 격렬해졌습니다. 남아있는 행성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궤도가 불안정해졌고,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몇 개의 행성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행성만 남았습니다. 이 행성의 존재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정표 중 하나인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 발사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세턴 V 로켓은 13번이 발사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6년 동안 아폴로 우주선은 달 표면에 착륙했고,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설치하고 측정을 수행하며 낯선 지형을 걸거나 운전하며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는 그들의 엄적을 환호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낙관주의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떠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최초이자 마지막 인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들이 지구로 가져온 암석들이 달과 지구에 대한 일련의 큰 발견을 촉발할 줄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사의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은 달의 암석이 지구의 암석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두 천체는 산소의 형태, 즉 태양계 천체의 혈액형이라 할 수 있는 동위원소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두 천체가 폭력적이고 공유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는 달 표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달에는 거대한 오래된 충돌구들이 동심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이 최근 촬영한 마레 오리엔탈레, 메어 오리엔테일 이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심원은 거대한 물체가 표면에 충돌하며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착륙지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석을 발견했는데, 이는 무거운 물질이 표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밀려 올라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또한 칼륨, 히토류 원소, 인으로 이루어진 암석, 일명 KREP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이 산성 암석은 표면이 녹아내린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을 녹은 암석의 바다로 만들었고, 지구와의 연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구는 표면에 화산이 있었고, 얇고 독성이 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행성 형성 과정을 견뎌냈지만, 이제 생애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구의 절반 크기의 또 다른 행성, 태아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그 여정이 끝났습니다. 태이아는 지구와 충돌했고, 이는 지구의 3분의 1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태이아는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지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충돌 후 처음 24시간을 재현합니다. 충돌로 방출된 파편은 증발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대기로 지구를 덮었습니다. 이 암석 구름은 뜨거운 파편 고리로 뭉쳐졌습니다. 대부분의 파편은 궤도를 돌며 표면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한 세기 안에 남은 파편은 하나의 놀라운 물체, 즉 지구의 동반자 달로 모였습니다. 충돌 후 지구는 약간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고, 그 표면은 하늘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달이 점차 더 먼 궤도로 미끄러지면서 지구의 조성력을 일으켜 지구의 회전을 느리게 하고 축의 기울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달은 지구를 거의 끝장낼 뻔한 대재앙을 상기시키지만 이후로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와 달리 침식과 지질 활동으로 과거의 흔적이 지워진 지구와 달리 달은 이후의 충돌 흔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의 수천 개의 충돌구는 약 40억 년 전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 내부로 물체들을 던졌던 시기를 말해줍니다. 2025년의 최신 연구는 달의 충돌구 크기와 수를 바탕으로 지구가 견뎌낸 충격을 모델링했습니다. 적어도 4번의 충돌은 지구 표면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이들은 우라늄과 칼륨 같은 방사성 원소를 찢어내 우주로 내던지는 충돌 침식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껍질을 빠르게 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충돌이 줄어들면서 덜 파괴적인 충돌들이 물을 가져왔거나 지표 아래 깊은 곳에 결합된 물을 방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탄생한 지 5억 년 후 지구는 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지평선 너머로 펼쳐졌고 화산섬들만이 이를 갈랐습니다. 달은 여전히 가까운 궤도에 있어 화산암 해변에 거대한 조석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땅과 바다는 탄소, 질소, 산소, 철 등 태양계에서 온 화학물질로 가득했습니다. 지구는 생명을 키우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고 이제 최대의 업적, 즉 생명의 탄생을 이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의 물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태양은 지금보다 약했지만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구 상층 대기를 공격했습니다. 태양 에너지 입자가 물 분자에 부딪히면 물 분자가 분해되었고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날아갔으며 무거운 산소는 표면으로 가라앉아 암석과 결합했습니다. 2025년의 우주 관측에 따르면 화성은 과거에 많은 표면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강과 호수, 바다의 침전물로 새겨진 흔적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화성은 생명이 없는 세계로 얇은 이산화탄소 대기만 남아있고 물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선의 특수 센서는 화성 상층 대기에서 태양 복사에 의해 물이 계속 손실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의 자매 행성인 금성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관찰되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가득하며 두꺼운 황산 구름과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표면 온도가 5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이런 혹독한 운명을 피했을까요? 첫째, 지구는 금성과 화성에 없는 보호막, 즉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강력한 복사파를 차단하며 지구의 핵과 껍질 사이의 열교환으로 생성됩니다. 이는 지구 표면이 빠르게 식은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약 40억 년 전부터 지구 표면 전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생명입니다. 오랜 이론에 따르면 생명은 바다 및 화산 분출구에서 화학적, 열적 반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아이디어는 온천이나 초기 지구의 화산 지형을 지목합니다. 생명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이 나타나 퍼져나간 것은 중요한 돌파구, 즉 광합성 덕분이었습니다. 광합성은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약 30억 년 전 단순한 박테리아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2025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과학자들은 광합성의 화학적 비밀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첫 단계는 햇빛이 투명한 막을 통해 박테리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형 껍질 클러스터를 만나며 각 껍질은 햇빛 에너지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특수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자가 부딪히면 엽록소 분자 고리를 자극하고 이 에너지는 단백질 그룹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단백질은 생명의 기계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와 프로톤이 화학 반응 사슬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으며 이제 세포는 이를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장된 에너지는 ATP라는 분자를 형성하며 이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생물학적 배터리입니다.
ATP는 태양에서 얻은 에너지를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세포가 음식을 분해하고 움직이고 생식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ATP는 미생물이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식물로 진화하면서 더 발전된 광합성이 산소라는 부산물을 방출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산소는 육지와 바다에 흡수된 양을 초과했고 대기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우주로의 손실을 막으며 새로운 물 분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대양 손실을 점차 막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지구는 여전히 초기 표면수의 최대 25%를 잃었습니다. 물은 생명, 태양, 지질과 함께 작용하여 놀라운 행성 엔진, 즉 기후를 가동했습니다. 기후는 태양의 불균등한 가열, 낮과 밤의 주기, 계절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는 지구 온도를 완화하고 따뜻한 열대 공기를 극지로, 차가운 극지 공기를 적도로 이동시킵니다. 조석은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과 따뜻한 표면수를 섞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해 대기에 갇히며 이는 금성을 파괴한 온실가스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생명입니다. 대양은 미세한 부유생물로 가득하며 이들은 파도나 해류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들은 탄소 원자를 먹이사슬로 보냅니다. 부유생물은 방사충 같은 생물에게 먹히고 이는 5억 년 이상 전 지구 대양에서 생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의 생물입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새우 같은 갑각류나 오징어 유충 같은 작은 생물들이 작은 물고기에게 먹히고 이는 다시 고래 같은 큰 생물에게 먹힙니다. 바다 생물을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고 천천히 다시 방출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탄소 순환의 핵심은 지구의 장기 저장 능력입니다. 계절적으로 식물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육지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죽고 분해되면서 탄소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구도 참여합니다. 비가 내리면 노출된 암석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침식 과정을 통해 대양으로 보냅니다. 바다의 먹이사슬에 포함되면 탄소는 폐기물 형태로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 석유나 석회석 같은 암석으로 변합니다. 암석이 노출되거나 화산이 분출하면 탄소는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화산은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대양과 대기로 방출합니다. 하루에서 수백만 년에 이르는 시간, 척도에서 탄소 순환은 지구를 거주 가능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대양, 대기, 육지, 빛, 따뜻함, 풍요로운 생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구성하는 복잡성을 연구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놀랍니다. 초신성의 여파, 목성의 폭력, 거대한 충돌, 달과 물, 생명의 선물. 우리가 지구의 과거를 재구성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기묘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하에 얼마나 많은 다른 태양계가 있는지 깨닫는 순간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무수한 세계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화학, 에너지, 기회의 놀라운 수렴으로 이루어진 운명의 기적일까요? 지구는 낙원이 되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낙원일까요?